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저희 대치동에서 지금 티칭을 하고 계신 원장님을 모시고 수학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더블이의 수학학원 원장님이신 장형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첫 지금 유튜브 촬영이라 이제 좀 긴장하셨는데, 예. 네, 괜찮습니다. 네. 편집 막 될 거라 그냥 네. 막 얘기하시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뽑아서 쓸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네. 장 원장님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처음에 대치동 들어왔을 때 그 교습소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교습소에 그 바로 뒤에서 계약을 해주시고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셔서 네. 제가 이제 인연이 돼서 모시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호연이가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이 코너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원장님이시기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사실 큰아이가 중2고 초등학교 5학년이다 보니까 어떤 녀석은 수학을 조금만 해도 확 늘고 어떤 애는 수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 어떤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학원을 차릴 때 이제 창립 mem버로 들어온 여학생이 있어요. 아직도 다니나요? 네. 와, 그러면 거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네. 그 학생이 이제 풍문고에서 정규 2등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그 친구 공부하는 제가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좀 한번 살펴봤어요. 여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이 그 시험을 볼 때만 공부하고, 보통 학생들은 끝나고 시험 끝났다 하고 이제 다 던지고, 뭐 시험지 뭐 다 감추고 놀고 이러잖아요. 놀러 가고 연락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는 좀 설렁설렁 하려고 하고, 뭐 숙제도 뭐 안 하려고 하고. 그쵸.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시험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를 했으면 고3 거를 선행 나간 거를 다시 펼쳐서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공부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이제 나가는 그거에 일주일 뒤에 이제 있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진도까지 혼자서 혼자서 이제 그냥 문제집 풀어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집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머니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대치동 어머니신가요? 아닙니다. 그 서초에 계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느라고 아이에게 거의 다 그러면은 뭐 선택권이라든지 뭐 공부의 농도라든지를 다 일임하시는 어머니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해라라고 조금 격려해 주시고 이제 많이 그냥 믿어 주시는 어머님이신데 이제 학생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에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20살이 된 중대부고에서 서울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보면 항상 문제를 풀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공부라는 거는 이제 일로 느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그냥 나의 일상인 거고 나의 생활 일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항상 내공이 있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건 풀어내는 힘이 있고 행여나 그 시험에서 조금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는 회복 탄력성도 너무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더블이의 학원의 장점이 1:1 맞춤 수업이라고 들었고요. 사실 저희 첫째도 그거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가장 저도 사실 학부모로서 궁금했던 게 학생 수준에 따라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시키고 하면은 또 금방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좀 지칩니다. 금방. 지치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학원을 잘 안 오려고 하고 오히려 막 숙제를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마음이 급하시고 선생님들도 마음이 급하시니까 막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
학생이 그걸 못 버티고 나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은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한 3, 4가지 정도라도 그날에 배웠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그리고 칭찬을 뭔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잘하네 정도의 칭찬은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워낙에 뭐 이 지역에서 학원이랑 학원을 다 다녀본 친구들이고,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하더라도 어떤 너 계산을 안 틀린다. 예.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용납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칭찬이면 기분이 좋아지겠거니가 안 돼요. 이 아이들도 이 선생님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립서비스를 하는구나. 맞아요. 내 맞습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애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칭찬을 하면 특히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네, 단단하게 맞습니다. 기초를 쌓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그리고 숙제나 이런 것들도 막 많이 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느 분량 정도로 할 수 있을지를 학생과 직접 상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협의하에 진행을 하는 게, 그래야지 학생이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 끈을 놓지 않게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이제 상향이 된다고 한다면 더 거기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서 차근차근히 좀 계단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그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실한 할 수가 방법이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아마 상위권 어머니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중위권 친구들이요. 네, 사실은 중위권이, 가장 선생님들 속을 새기고 어머니도 애를 닳게 하는 친구들인데 맞아요.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지 공부 성적 향상이 그 친구들은 가장 애매한 층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위권도 아니고 그리고 상위권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위에 상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자기들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어려운 강의, 이제 1타 강사 강의를 들으니까 자기도 그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깝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탄탄하게 자기가 기본을 좀 다져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을 다지지 않고 자꾸 심화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동네가 네. 상위권 친구들이 워낙 또 이렇게 카더라가 많으니까 맞아요. 마음이 가장 불안한 중위권 아이들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 있게 써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 상위권 아이들 말만 듣고 심화를 주구장창 푸는 거죠. 네. 안 되는데. 예,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자기 게 아니라 그게 외웠거든요. 그 풀이 맞아요. 방법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풀이 방법 자체를 외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게 아닌 공부를 하다가 시간도 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푼 거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당연히 틀렸고 연습을 계속 주셨어요. 네. 시험 문제를 다 계산 실수를 틀려요. 맞아요. 예,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내실을 다지지 않고 자꾸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서 그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게 조금 더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좀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너무 않나. 꿀팁입니다. 네, 사실은 싶습니다. 네.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동네가 사실 대치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님들도 네네네. 정말 정보가 많으시고 아이들도 계속 하루 종일 귀에 들리는 말들이 뭐 풀었대더라, 뭐 나갔대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맞아요. 걸 들었대더라 하니까 불안하고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든 거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천천히 다지면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네.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은 뭐 잘하겠지만 네, 또 상위권 친구들은 대신에 이제 불안함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맞는데, 자기가 감이 떨어질 거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위권 친구들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가 중요해요. 근데 상위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풀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고민해보고 싶고, 고민할 문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불안감은,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네. 그런 고민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부럽다. 네, 그리고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질문이 다릅니다.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란 질문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위권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뭐 좀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지 않아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없어요가 중위권 학생들의 질문이라면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는 이렇게도 있는데 이거를 다른 함수로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뭔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 그냥 이게 이 문제 자체 푸는 법, 이거보다는 좀 정말 수학에 대한 어떤 정말 수학적 접근, 원리, 이런 식의 어떤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수학에 대해서 항상 그런 호기심과 탐구력이 많았던.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하는 습관이나 이런 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도구라든지 그렇죠. 뭐 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께서 그렇게 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다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수학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노출을 시켜주시면. 맞습니다. 좀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이 좀 생각도 깊어지고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